이슈앤뷰 돈이 되는 뉴스로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나름 좀 괜찮죠. 이제 근데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느꼈던 건데 약간 조금 좀 어수선하다. 어수선. 예. 왜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반도체나 2차 전지 종목들은 좀 쉬고 있고.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한두 종목씩 이제 지금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예. 반도체에서는 지금 또 기존에 주도했던 HBM 관련주보다는 온 디바이스 AI에 관련된 네.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제주 반도체나 지금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이제 세지면서 관련 종목이 좀 확산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근데 보면 시가총액들이 좀 적은 기업들이 많아서 예.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저기 이제 하나씩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어떤 새로운 주제를 찾는 건 좋은데 큰 흐름상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재미없으실 거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변동성이 너무 커서 내가 이쪽에 못 들어가 있으면 소외받으실 거고 들어가 있으면 다행히 그렇게 이게 이 정도로 올라갈 정도야 놀라실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지금 연말 원래쯤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딱히 뭔가 내년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공통점은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공통점이 뭐냐면 아직 실적이 가시화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년부터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섹터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 성장의 내러티브를 갖다 붙일 수 있을 만한 그렇죠. 섹터의 강세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로봇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로봇도 그렇고 오픈 AI.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온 디바이스 AI도 그렇고. 보겠습니다. 오전에 당잠사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인데요. 최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보면요. 특히 이머징 마켓, 신흥국은 계속 팔자세는 나오는데 요 한 3주 정도 팔자 규모가 좀 줄어드는데 그 이유 보면 다른 국가는 다 파는데 한국이랑 대만만 사더라고요. 누적 데이터고요. 네.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반도체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가 외국인의 반도체 편애라고 좀 잡아서 아침에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보시죠. 한 가지 특징이라면 앞서서 이제 가닥을 잘 잡아주신 것처럼 일단 근거는 반도체 2차 전지로 인해서 내년에 수출 데이터 좋을 거고 그래서 내년에 한국 지수 좋을 거다라는 그런 IB 쪽의 분석들이 올라옵니다. 지난주에 정리해드린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고 주말 사이에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라고 블룸버그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SCI 한국 지수인데 결국 이제 추종 지수는 우리나라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AI 수요, 반도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큰 특징이 종목의 상승 확산, 온기의 흐름의 변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연초 대비했을 때 많이 오르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가면서 11월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를 추월한 다른 반도체주가 있다. 이런 게 하나의 좀 미국의 특징이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상승세를 이어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앞서서 말씀 주신 온 디바이스 AI 테마주. 그렇죠. 먼저 온 디바이스 AI가 뭔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건 이제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 하면은 이제 H100, H200, A100 이런 거 이제 엔비디아 거 이제 손바닥보다 더 큰 거죠, 이 칩 하나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학습용,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이제 학습하는 용으로 쓰인다라고 보면 주로 이제 학습을 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뭔가를 보내는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대규모의 그 저장을 갖고 있는 센터라고 보면 거기가 이제 메인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통신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AI 채팅을 하면 거기서 이제 그쪽에서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확산이 되면 내 핸드폰, 내 PC에도 그 AI 칩이 따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장치에 붙어 있는 AI 칩이라고 얘기해. 장치에 붙어 있는 AI 칩. 디바이스라는 게 이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이 올라가는 것 같아. 자율주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 디바이스 AI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그럼 이제 그러면 이런 이제 이 우리가 자동차가 됐던 PC가 됐던 휴대폰이 됐든지 간에 이 안에다가 이 AI 기능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초 신경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뇌가 만약에 뭐 이런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들 보면 나도 모르게 놀래거나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따로 여기서 이제 신경이 반응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NPU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NPU도 일종의 온 디바이스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배터리를 사용하죠.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냐? 전력을 조금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LP, 로우 파워, DDR,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설계를 잘하는 데가 뭐 제주반도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또 제주반도체가 움직였고 칩셋 미디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관련돼서 그런 거를 만든 회사다 해서 또 올라가는 거고 지금 관련 종목이 확산이 막 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산발적으로 많이 뻗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갑자기 올라가고 ALT라는 종목도 갑자기 올라가고 오늘 코아시아도 갑자기 올라가고 다 보면 공통적인 건 뭐냐면 팹리스 업체입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 저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기존에 메인 반도체 회사들이 설계하지 않는 것들 설계하던 회사들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회사들이 지금 움직임이 강하다라는 부분에서 이해하시면 되고 뭐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냥 이 엄청난 AI 칩이 아니라 순간순간 학습해서 내 패턴을 알아내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를 운전하면 자동차 운전자의 패턴을 계속 기억해서 학습을 한다거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죠. 원래 사실은 있었던 내용인데 순환매의 관점에서 혹시 지금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가 움직이는 건 아닌가 의심도 들고요. 뭐 일단은 그쪽에 너무 안 올랐던 부분도 있고 결국엔 이제 AI 산업이 발전하면 그쪽도 같이 커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퀄컴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퀄컴에서 AI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얘기를 했고 관련된 칩을 내놓으면서 이슈가 된 거죠. 항상 이슈는 누가 던지냐면 미국이 던집니다. 미국 기업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당잠사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긴 했거든요. 먼저 온디바이스 AI 10월에 퀄컴의 이제 온디바이스 AI용 칩이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퀄컴 주가 별로 반응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온디바이스 AI 테마주가 더 시세가 나온 게 삼성 엑시노스 또 맞아요. 거기 삼성 발표할 때 휴대폰에 넣겠다라고 AI를 넣어서 온디바이스 AI를 하겠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언급은 했는데 뭐 통역 서비스 이게 저는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전화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해외에 있는 사람들 말을 통역을 해줘서 바로바로 이제 쉽게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AI 칩을 넣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움직이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AI 할 때 필요한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이거 오늘 아침에 또 정리를 해드린 건데 디자인 하우스에 있는 거 원래는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그 새로 입성을 해서 이걸 한번 넣었고요. 팹리스 기업이 이제 제주 반도체 여기에 들어가고 텔레칩스도 차량용이니까 온디바이스 AI를 차에 넣으면 또 자동차용 온디바이스 AI가 되니까 소켓은 그러니까 NPU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는 CPU가 PC 시절에 많이 이제 연산 반도체 하다가 지금은 GPU가 AI 학습 모델을 언어 모델을 학습하기 편하다 해서 GPU를 채택을 많이 해서 돌리는데 그 다음 모델이 이제 NPU다. 이거 사실 2월 달부터 정리를 해드렸었거든요. NPU도 원래 있었는데 대기업들이 다 이제 AI의 모델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연산 반도체를 지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GPU에서 NPU로 넘어가면 NPU는 워낙 이제 다양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소켓도 여러 가지 종류가 필요하다. 테스트할 때 그런 논리로 이게 시세가 지난주부터 좀 나왔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IP도 팹리스, 그러니까 요렇게는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 이거는 그동안 안 움직였었던 후공정, 테스트, 소켓 기업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 엮으면 다 엮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심지어 셋업체, 휴대폰도 온디바이스 AI로 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디까지 보고 어디까지가 진짜 수혜인지 정의 내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일단 뭐 업계에서는 삼성의 이제 엑시노스 새로운 엑시노스가 그거를 잘 할 수 퀄러티가 문제다 결국에는. 그 진짜로 잘 나오면 예. 퀄컴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그거는 뭐 획기적일 텐데 생각보다 퀄컴보다 못하다라는 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직 예. 출시를 한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되면 또 한번 뭐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계속 그런 쪽으로 가겠죠. 계속 뭔가 이야기거리는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앞으로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온디바이스 AI 칩은 계속 늘어날 걸로 보시는 게 맞고요. 미래로 가는 방향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번역을 해주든 아니면 내 건강을 체크해주든 예. 나만의 그러니까 나만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 칩을 비서? 갖고 있는 거죠. AI 예. 비서. 나의 패턴을 다 알고 예, 이런 것들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기에 장착하고 다니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도래를 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직은 다 엮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내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는 거죠. 예. 예. 지금은 뭐 손에 잡히는 건 아직은 뭐 그닥 많지는 않은 상황이죠. 손에 잡히는 건 뭐라고 보세요? 여기서 손에 뭘 잡히는 봐야 건 되는 아직은 거예요? 뭐 지금 저전력을 써야 된다 뭐 이러니까 제주반도체가 제일 탄력이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서는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대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좀 적다 보니까 작아요. 예, 다른 거랑 키 맞추기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게 다 작은 것 같아요. 예, 좀 대부분 작죠. 거의- ISC, 그러니까 리노공업은 좀 많이 올라가고 요게 좀 크죠. 크죠. 이게 리노나 좀 뭐 크죠. ISC 좀 큰 편이고요. 예. 그래서 증권사에서 커버 리포트 보면 지금 있는 게 요 정도 하고 조금 엊그제 현대차증권에서 그 온디바이스 AI 하면서 커버한 종목이 하나 이거 요 네, 칩셋 미디어, 정도. 예. 그리고 사실은 증권사에서 아직은 커버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쵸. 종목들을 저희가 이게 관련주다라고 언급을 해드리기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커버는 안 해도 이제 그 IR 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네. 제주반도체도 자세히 쓰여져 있고요. 제주반도체도 예, 그럼 예, 실체가 그렇습니다. 있다고 보는 게 IR 맞나요? 협회에서 이제 주로 IR. 예. 그러면 리포트를 압축이 되네요. 내놓죠. 예. 리노공업, ISC, 칩셋 미디어, 제주반도체 이 정도? 이 정도로 오픈엣지도 보시는 거예요? 뭐 리포트는 나와 있습니다. 오픈엣지. 나와 있는데 이제 자주 안 나오죠 저런 것들은 그죠. 그쵸. 예. 근데 이제 힘들어요, 찾기가. 올라가면 자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분석을 하겠죠. 예,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분석 자료가 지금까지는 많지 않았는데, 예, 이제 만약에 관심이 계속 이제 쏘이고 맞습니다.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된다면 더 다양한 자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토픽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은 탑픽을 정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탑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 상승률로 보면 뭐 네. 칩셋 미디어나 제주반도체를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도 뭐 거기에는 뭐 제가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추이를 좀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예. 리노공업은 뭐 수요가 많아지는 건 알겠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급등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11월 수익률만 보기 좀 그렇고 조금 최근까지 보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이건 대장을 찾기는 좀 어려운 쪽이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아직은 트레이딩 영역이네요. 지금 네, 여기에서 옥석 그쵸. 가리기가 네. 자체적으로 시장 자율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실적들이 보셨습니다.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몇 종목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은 회사들은 없고 특히 퀄리타스 여기에- 반도체 같은 경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적자 기업도 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적자 기업도 네. 있고 칩셋 미디어인가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늘긴 했는데 제 기억으로 작년인가 올해인가가 이익이 80억 원? 그렇죠. 주가는 그러니까 이 3천억 원인가요? 지금 여기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다들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실 때 만약에
나는 이제 펀더멘털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가면서 그나마 그러려면 그나마 조금 예, 그렇죠. 리노나 뭐 볼만한 ISC를 게 보시는 게 있는가. 맞겠죠. 같이 맞아요.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시작은 사실 온디바이스 AI라는 어떠한 테마성 움직임으로 시세가 나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시장이 보는 주도주는 무엇인가 네, 수급과 그쵸. 차트를 보시고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는 사실 정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인다. 대부분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적이 엄청나게 찍히는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감안하시고 예.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올라갈 때 다 올라가는 건 맞겠지만 네. 또 떨어질 때도 또 쉽게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베이직이 워낙 약하니까 그럴 수 그렇죠. 있다. 지금 예. 실적이 대신에 성장 산업이라는 게 원래 조금 이렇게 짜릿하죠.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가고 또 이제 조정받을 때는 좀 강하게 받지만 예. 그래도 이거 방향은 맞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이쪽이 뭐 좋아질 거다. 근데 여기서 옥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늘 이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재미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될까 다양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그 경로에 따라서 살아남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거고 도태되는 기업들도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장의 분석과 함께 크로스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